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4대2, 사실은 4대0까지 벌어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사실상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아주 많이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골 기대값도 보시면요, 브라이튼이 3.7골이고요 토트넘이 2.48골인데 요 2.48골도 마지막에 좀 올라갔어요. 결정적인 찬스 브라이튼이 7번입니다. 토트넘은 2번이에요. 근데 오늘 토트넘이 왜 4골밖에 안 먹혔냐?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을 5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비가 불안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로메로가 부상이고 반더벤도 못 나오는 상황. 그런데 심지어 센터백 라인도 없는데 앞 공간에 비수마의 공백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도 없고 중앙 수비수 라인에도 주전 수비수가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 요 2명의 선수가 센터백을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피지컬적인 문제와 그리고 수비 라인을 만들 때 라인 컨트롤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데 전문 센터백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허술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이런 공백도 있었지만 전술적으로도 데제르비 감독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벽하게 패배했던 경기였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되게 영리하게 나온 게 뭐냐면요, 오늘 페드로와 웰백을 투톱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미드필더를 4명을 뒀죠. 이렇게 둔 이유는 어차피 토트넘이 풀백들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중앙에 밀집한 전형을 만들겠다 라는 의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의도했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일단 중원 싸움을 4명 두면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중원을 거쳐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페드로와 웰백,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투톱으로 쓰면서 비교적 피지컬이 좀 부족한 에메르송 로얄과 주앙 페드로, 벤 데이비스와 웰백 요 싸움에서 토트넘이 많이 졌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브라이튼의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3명의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투톱.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중원 지역을 거쳐서 볼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중원 지역에서 볼을 거쳐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이 메디슨이 없다는 문제, 그리고 수비 라인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으니까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이 제대로 전개가 안 된다는 문제, 등등등 빌드업적인 측면부터 일단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전개하다가 브라이튼이 중원 지역에서 완전히 압박에 성공을 합니다. 둘러싸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중원 싸움을 하는데 브라이튼이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앙 지역에.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 때문에 토트넘이 빌드업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볼을 빼앗겨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로메로가 없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왜 문제냐, 빌드업을 할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얼마나 잘 뿌려주느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에메르송 로얄이 패스 미스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브라이튼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톱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들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앙에서 토트넘이 볼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약간 무리하게 사르에게 패스를 줬죠. 근데 사르도 비수마라던가 메디슨에 비해서는 볼을 다루는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요 안쪽에서 볼을 잡을 때 브라이튼의 선수들이 순식간에 달려들면서 사르의 볼을 빼앗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이 끊겨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 보시면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하는 전략이 바로바로 볼을 안 걷어내죠. 기다리다가 상대가 올라올 때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건, 끌어들인다는 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압박을 받을 때 여기서 좋은 탈압박, 좋은 패스가 나가야 되죠. 근데 로메로가 아니라 에메르송 로얄이기 때문에 로얄이 압박을 받는데 끌어들여 놓고 본인이 패스할 곳을 못 찾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호이비에르한테 패스도 못 보내주고 요 포로한테도 못 보내주고 내려오고 있는 사르한테도 못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에메르송 로얄이 센터백으로 나온 게, 물론 이제 그 토트넘이 로메로의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에메르송 로얄이 나왔을 때 분명히 빌드업적인 측면도 문제였고 이제 수비적인 측면도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
브라이튼이 잘하는 장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한눈에 봐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중원에 브라이튼 선수가 많죠? 브라이튼이 여기서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공격을 전개함과 동시에 좌우 측면에서 웰백과 주앙 페드루가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뛰어나가면 좌우 측면에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에메르송 로얄과 주앙 페드루, 벤 데이비스와 웰백. 근데 요 싸움에서 오늘 이제 토트넘이 패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도 보시면요, 앞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에메르송 로얄과 주앙 페드루가 싸우는데 여기서 스피드적인 측면도 에메르송 로얄이 졌고 몸싸움적인 측면도 붙었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패배를 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웰백이 내려왔다가 벤 데이비스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웰백이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고 있고요, 벤 데이비스도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웰백과 벤 데이비스의 1대1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벤 데이비스가 웰백에게 확실하게 뒤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또 주앙 페드루가 뛰어가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데제르비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부분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데제르비 감독이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라는 이 수비 라인의 약점을 잘 공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앙 페드루가 측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로메로의 역할이잖아요. 로얄이 앞으로 나오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방해해야 됐었는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어설프게 앞으로 나와 있고 제대로 압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에메르송 로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한 선수가.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 압박해야 되는 선수는 볼을 받아서 요 뒷공간으로 이미 패스를 보내줬죠. 그러면서 이 에메르송 로얄의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여기서 웰백의 결정적인 슈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비카리오가 선방을 하게 됐지만 이 장면도 오늘 토트넘의 수비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이 이제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로 복귀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 어차피 오늘 센터백으로 나온 선수가 에메르송 로얄이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풀백으로 가고 내가 중앙 수비 라인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제스처를 취해요.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오히려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측면에서 에메르송 로얄과 주앙 페드루의 1대1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앙 페드루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일단 에메르송 로얄이 이 선수를 그대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안쪽에 중앙 수비수 자리에 포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로메로였다면 튀어나와서 끊어낼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끊어내는 걸 못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마가 없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 앞에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왔을 때 주앙 페드루가 측면에서 계속 볼을 끌고 들어오는데 토트넘의 수비가 한눈에 봐도 5-6명이 있는데 아무도 볼을 못 뺏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앙 페드루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볼을 잡은 힌셔루드가 비카리오를 무너뜨리는 득점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이 한 장면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장면이 반복입니다. 밀러가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올 때 안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이 볼을 받는 선수와 싸우다가 볼이 약간 뒤쪽으로 흘러요. 근데 볼이 흘렀을 때 또 밀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죠. 근데 이 장면도 보시면 밀러를 막는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수마의 공백, 수비라인을 지켜주는, 그리고 로메로처럼 튀어나와서 하는 수비를 하는 선수가 없다는 거, 그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밀러가 편안하게 수비라인 앞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골대를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 보면 오늘 토트넘이 4골만 먹힌 게 다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경기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토트넘 수비가 이제 오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뭐였냐? 제공권.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편안하게 반대편에 덩크와 반 행케가 뛰어들어갑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190 정도가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머리에 맞춰요. 반 행케가 머리에 맞추면서 골대를 맞고 나왔죠.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인데 이 다음 장면에서 쿨루셉스키가 또 이제 우당탕탕 아주 또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웰백을 잡아 당기면서 페널티킥을 내줍니다.
이제 이런 장면 보시면 이게 토트넘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예상됐던 장면들이 계속 나온 거죠.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의 피지컬적인 문제,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이 전방 압박도 안 되고 뭐 수비 라인에서의 견제도 안 되고 뒷공간은 계속 열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토트넘이 아예 못 이길 경기였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가 많았어요. 이 장면 보시면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튼이 압박의 강도가 되게 애매했어요. 라인은 올라왔는데 제대로 압박이 안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기다리다가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근데 이 롱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이 너무 할 정도로 올라와 있어서 브레논 존슨에게 한 번에 연결이 돼요. 완전히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죠. 물론 이 장면에서 골키퍼가 나와서 비카리오의 볼을 걷어내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도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브레논 존슨, 손흥민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서 이 브라이튼의 수비도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내려갈 때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후방에는 수비 라인이 높은데 수비 숫자가 3명밖에 안 되니까 공간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전방에서 압박이 안 되니까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존슨, 히샬리송, 손흥민 공간을 찾아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브레논 존슨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논 존슨이 볼을 잡았을 때 분명히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아주 좋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죠. 이 찬스를 좀 살리면 되는 건데 여기서 브레논 존슨이 이 안쪽을 안 보고 반대로 접어요. 심지어 볼을 약간 밟았죠. 그래가지고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열심히 뛰어 들어갔지만 브레논 존슨이 반대편으로 볼을 컨트롤한 다음에 슈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한테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장면도 브라이튼이 되게 어이가 없는 실수거든요. 백패스를 했는데 여기서 패스가 약했어요. 그래서 브레논 존슨이 뛰어 들어갈 때 이 패스를 편안하게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마무리를 하는데 히샬리송이 여기서 오프사이드에 걸렸죠. 이 장면도 클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애초에 이 장면도 토트넘의 공격수는 4명, 브라이튼의 수비수는 3명이었어요. 완벽한 찬스죠? 그런데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 라인 침투를 제대로 못해서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줬을 때 앞서 있었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득점을 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았죠. 토트넘도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브라이튼이 패스 미스가 많다 보니까 이 장면도 브라이튼이 짧게 나오다가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습니다. 볼을 빼앗아서 히샬리송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와요. 근데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볼을 잡은 다음에 결정적인 찬스잖아요, 이 장면이. 여기서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찬스를 놓치니까 토트넘이 무너졌던 게 이제 마지막에는 파페사르나 히샬리송이나 이런 선수들을 뺐어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파페사르를 빼고 미드필더로 넣을 선수가 없어서 로셀소가 나왔죠. 근데 로셀소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데 뛰어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일단 브라이튼이 좋은 패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수비 라인 앞에서 로셀소가 들어오고 있었죠.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로셀소가 약간 뒤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앞에서 브라이튼이 편안하게 볼을 잡죠. 일단 여기서부터 위치적인 미스가 있었고 본인의 미스를 커버한다고 열심히 달려가서 여기서는 박스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백태클을 해버립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백태클을 해버려요, 박스 안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로셀소가 수비적인 센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냥 태클, 그냥 페널티킥 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봐도 오늘 토트넘이 이제 쓸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실한 경기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경기력이 나와서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했을 때도 수비적으로도 아쉽고 공격적으로도 아쉬우니까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력적으로는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에 했던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가 바로 또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을 좀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피드백이 빨리 돼야 된다. 바로 내일 모레 저녁 11시에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게 문제냐면 브라이튼보다 본머스가 지금 더 잘하거든요. 본머스는 심지어 상승세에 있는 팀이에요. 다음 경기가 더 어려운 경기인데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태에 있고, 플러스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 쿨루셉스키가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또 없는 거예요. 로메로가 오늘 경기에서는 없었고 다음 경기는 쿨루셉스키까지 못 나옵니다. 쿨루셉스키는 옐로카드 누적, 오늘 경기 PK를 내주면서 옐로카드를 한 장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옐로카드가 5장이 되면서 경고 누적으로 또 못 나와요. 이게 토트넘이 오늘 경기 패배도 패배인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쓸 선수도 없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 그래도 마지막에 2골을 만회했어요. 그래서 최악의 분위기는 면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경기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내려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늘 경기에서 이 토트넘은 매우 좋지 않은 경기를 했다.